올해 엔터 3사, JYP와 SM, YG의 주요 전략 키워드는 신인입니다. 엔터 3사 모두 신인 론칭을 예고하거나 확정한 상황인데요. 이들의 성공 여부가 올해 엔터 3사 활동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신인을 선보이는 엔터 기업은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7인조 보이그룹 킥플립의 얼굴을 지난 6일에 공개했는데요. 서바이벌 라우드를 통해서 선발된 이계훈과 이동현 등의 멤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알려섰었던 인물들에 더해서 새로운 얼굴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들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불러모으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1월 20일 정식 데뷔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NH투자증권에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에 공개된 멤버들에 대한 K-팝 팬덤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건데요. 최대 약점이었던 저연차 라인업의 부진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JYP에서 보이그룹을 공개한다면 SM에서는 걸그룹으로 또 상대하게 됩니다. 8인조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론칭을 예고했는데요. 에스파 이후 약 5년 만에 출격하는 SM의 신인 걸그룹입니다. SM은 그동안 걸그룹으로 좋은 성과를 많이 보여줬었죠. 특히 작년 한 해 에스파는 각종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쓰면서 그야말로 걸그룹의 대세로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에스파 이후 등장하는 만큼 기대감 더 크게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SM 창립 30주년인 올해 데뷔하는 그룹으로도 또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다가오는 2월 24일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SM이 지난해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고 체제 재정비, 자회사 부진 등의 비용 부담으로 전년 대비 감익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는 달라질 면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국의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2월 데뷔를 확정한 데다가 북미 법인에서는 디어 앨리스가 2월에 정식 데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매출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YG에서도 올해 안에 보이그룹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이그룹이 나온다면 이 역시 5년 만에 나오는 새로운 신인 보이그룹입니다. 이렇게 3사에서 모두 2025년 전략을 신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 신인 타이틀은 어떤 팀이 거머쥐게 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S 에코에너지입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오늘 5.5% 넘게 상승하면서 38,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LS 계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LS 계열사들은 주가가 정말 크게 탄력을 받고 있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구리 가격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변압기 관련주들이 사실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은 뭐 계속 서프라이즈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주들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골라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쁘진 않죠. 시장 대비해서 나쁘진 않은데 좀 약간 변압기 대비해서 좀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 24년도 기준에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 보통 케이블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전력 케이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거 쓰는 통신 케이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이 크죠. 실질적으로 이 통신 쪽이 조금 더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이름이 LS 전선 아시아였었죠. 왜 LS 전선 아시아라고 명명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베트남 기준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영업 활동을 넓혀왔기 때문에 LS 전선 아시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올해 작년이죠. 작년 이제 미국 쪽에 어떤 수출 같은 경우 계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고화 케이블은 미국 쪽으로 좀 모멘텀이 있죠.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베트남이 지금 전력이 인프라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에코에너지 실적이 단기간에 이제 뭐 어떤 작년에 좋았던 실적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LS 전선과 LS 에코에너지는 좀 약간 활동하는 지역이 다르긴 합니다만 서로 이제 교차 세일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교차 세일링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LS 전선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대신 팔아주고 이쪽에서 이제 에코 에너지가 필요한 건 대신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시너지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도 부담 없겠죠? 사실 실적 대비해서 지금 1조 원이 좀 넘는 실적은 이쪽의 섹터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기는 좀 약간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LS 에코 에너지, 말씀처럼 LS 전선 아시아에서 사명이 변경된 그런 기업인데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앞으로도 실적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최근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테마를 다 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시장의 주인공은 사실 LS 계열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인데 오늘 주가가 14% 넘게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는 3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박정지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탈피하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 테스나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테스트하는 업체이죠. 이제 주로 이 반도체 원판 웨이퍼 단계에서 진행하는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완료 이후 출하 전에 이루어지는 테스트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 종합 반도체 회사나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의 물량을 좀 수주하는 방식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업체이고요. 최근 이제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된 차량용 시스템 온칩 관련 매출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략 한 8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공장 가동률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다시금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물량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작년 7월이었죠. 작년 7월부터 이제 2027년까지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2,200억 정도의 이제 시설 투자도 이번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차량에 탑재되는 이제 이미지 센서 이쪽도 지금 이제 역량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이제 AP 엑시노스 2500이 있죠. 이제 이것이 아직까지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탑재가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규 폴더블 폰에 만약에 이제 이 AP가 탑재가 된다면 그때부터 또 제2의 시너지가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좀 긍정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발견을 했을 때보다 지금 시세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14%까지 지금 시세가 더욱더 지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라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세 상승력으로 인해서 이제 일목균형표상 선행 스팬도 지금 이제 양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좀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지금 가격부터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28,5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 올 하반기 정도 수준까지 한 43,000원 정도 내지는 한 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산 테스나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주가 부담이 있지만은 앞으로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가 좀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슈팅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함께 주가 탄력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보고 갈 텐데 7% 급등세 오늘 25,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녹스 첨단 소재 하면은 이 IT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기 상당히 좀 까다로워하는 종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의견을 긍정적으로 내면은 실적이 안 나오고 의견을 좀 부정적으로 내면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기업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OLED 쪽이 쓰이는 쪽이 이제 TV, 폰, 태블릿, 노트북 이런 쪽에 쓰이기 때문에 각자 그 제조사들이 재고라든가 아니면 만드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가동률 이런 것들을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좀 애먹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긍정적인 모멘텀서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7서부터 디스플레이를 LTPO로 전환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었는데 LTPO라는 것은 로 템퍼레이처라고 해서 이제 저전압, 저온도, 저열이 내는 그런 가벼운 디스플레이 보면 되는데 이게 쓰이면 이제 휴대폰이 안 꺼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켜진 상태로 써도 될 정도로 배터리를 안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요게 이제 아이폰 17서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아이폰은 평균적으로 이제 9월 달 첫째 주에 발표를 하죠. 그때까지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OCA 필름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실질적으로 이제 필름이라기보다는 접착제가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세경 하이테크 이런 기업들도 하는데 지금 마켓 쉐어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전기차 이제 방열 필름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약간 지연이 됐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수산화 리튬 공장도 가동 연기를 했고,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업황 회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만 신규 모멘텀으로 우리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방열 필름이나 2차 전지 수산화 리튬 공장 가동 연기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7 출시까지 아마 계속해서 뉴스는 나올 테고요. 그때마다 모멘텀 부각되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 만나보고 갈게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은 KH바텍입니다.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14% 넘게 급등세, 9,2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10,000원대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 기업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오전에 한 8,500원대 이제 찝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장중에 27%까지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마그네슘, 구리, 아연, 알루미늄 이런 소재를 활용을 해서 휴대폰, 노트북, 휴대용 IT 기기, 외장재, 내장재를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조립 모듈까지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KH바텍 하노이 법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는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메인 하우징과 커버를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 부품 기업으로도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자동차 부품 사업도 이제 진출을 했는데 지난 12월에 이 LG에너지 솔루션 미주 공장과 2,656억 원 규모의 이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엔드 플레이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관련, 전기차 관련 쪽으로도 또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도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두산 테스나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행 스팬이 이제 우상향 기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지금 한 9,2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요 구간부터 대략 한 8,9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로 상승력이 참 잘 나타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한 1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와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 한번 잘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H바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